이거는 우리 스케치 용도로 일단은 카메라 켜놓고. 야, 우리가 구매대행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 영상을 진짜 많이 찍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게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보통 구매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특이한 서칭법이나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사실 여기서 나는 막힌다고 보거든. 아, 맞아. 영상 보면 가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 뒤로 가기.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좀 따라 할 수 있고 재밌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법이랍시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내도 결국 보다가 재미없으면 뒤로 가잖아. 그래서 나는 좀 재밌게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거든.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나는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구매대행을 어쨌든 간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처음부터. 내보고 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사람이 고생하면 보상이 따라와야 되잖아. 우리는 보상을 바로 받자. 여행을 가는 거지. 여행? 어디로? 그걸 일단 알아봐야지. 우리가 보상이라는 게 그거잖아.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상이라고 보거든. 그치. 그럼 이걸 보상을 바로 받으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지. 그 사업자 내놓고 해외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일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면 처음부터 제로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담으면서도 이제 재미를 녹이자 약간. 그렇지. 재밌어야 일단 사람들이 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희가 아까 카페에서 얘기했던 게 구매대행 정보만 들어가면 재미없어서 뒤로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찍어보고자 이제 방콕행 가는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3박 4일 정도 이렇게 방콕을 갔다 올 건데 한 예산은 한 120만 원 정도예요. 이거 본전 뽑을 수 있게끔 100만 원 프로젝트 쉽게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가볼게요. 어제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한 4시간 정도 캡슐 호텔이라는 곳에서 한숨 자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까지 완료했어요. 저번에 그 터키 갔을 때 그때도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포켓 와이파이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롯개비라는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이게 대박인 게 유심 같은 거 막 따로 사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원래. 그리고 심지어 유심은 하루 전날에 예약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여기 휴대폰으로 다 가능해요. 저는 이제 태국을 가니까 태국을 클릭해서 데이터 무제한, 우리 같은 사람은 데이터 생명이죠. 넉넉하게 5일 정도 하니까 3,400원 딱 드네요. 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정말 간단하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대신 한국에서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요.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태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한 5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체력 비축을 위해서 한숨 자고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왔어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11시거든요. 네네. 네. 숙소를 어제 잡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거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여기 숙소가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옷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안 들고 다니거든요, 여행 갈 때는. 네네. 그래서 가방 하나면 그냥 여행품을 다 챙긴 거예요. 근데 지금 입으신 옷이 터키 갔을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옷 그냥 똑같은 거 1년 내내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하고 말리고 이런 식으로 짐 거의 뭐 팬티 2벌이랑 옷 2벌 정도만 들고 다니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숙소 밑에 보면 바로 카페가 있어요. 네. 3층, 4층은 숙소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1층에 노트북 들고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분들도 계시고 여기 현지 태국인 분들도 계시고 어제 저는 뭐 좀 술 한잔 한다고 빨리 잠들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네. 와,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태국인 집인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이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노트북 하나 들고 먼저 1층에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카페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하고 이런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금방 커피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한 잔에 거의 4,000원? 이게 동남아라서 물가가 좀 훨씬 쌀 줄 알았는데 한국의 물가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밥값이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한 7,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 정도? 자, 이제 제가 월 이제 100 프로젝트를 부업으로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먼저 한번 써볼 건데요. 월 100 프로젝트. 자, 부업으로 할 거고 저희가 행정 업무 이런 거는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행정 업무 하는 거 자체가 마켓 입점하고 행정 업무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사업하기 위한 가장 이제 준비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는 하셔야 이제 스타트 준비가 끝난 거고요. 사업자 내는 거나 아니면 뭐 통신 판매업 이런 거는 그냥 유튜브 찾아봐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나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페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번은 이미 완료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상품 소싱이랑 업로드 이 순서로 할 건데 상품 소싱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상품 소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는 상품 소싱을 하고 바로 업로드하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미스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품은 잘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상품을 어디에 소싱을 하시고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매 대행에서는 내가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소싱을 하고 업로드를 한다 해서 바로 안 팔릴 확률이 높아요. 그 제가 취하는 전략이 상품 소싱을 하고 이게 팔릴 확률은 한 20-30% 정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품 소싱 양 자체를 늘려버리면 이게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한 10개 정도를 올리고 주문이 들어올 걸 기대를 하면 아예 주문이 안 들어와서 접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상품 소싱 양만 엄청 늘린 다음에 바로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는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월 100 프로젝트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프로젝트면 돈을 좀 많이 세팅하고 다른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업이고 100만 원 정도 버는 프로젝트니까 이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한 현금 300만 원 정도를 세팅할 거예요. 현금 300만 원 정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한도가 300에서 500 정도 보통 처음에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자금을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업로드를 지금부터 계속 할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좀 그려보자면 50개 업로드를 기준으로 한 달 뒤 어떻게 되었는지 변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수익이랑 통장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 소싱을 했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했는지도 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제가 오늘 어떤 내용까지 좀 공유를 드릴 거냐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 상위 노출 이런 거보다는 우리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이렇게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매 대행의 특징이 배송기간이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소 바로 앞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올려버리면 당연히 구매가 많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상품을 5만 개, 10만 개 올리면 당연히 주문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찾는 상품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정의하고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먼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게 타오바오예요. 타오바오. 중국에서 한국으로 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되게 많이 있죠.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컵, 물, 주전자 이런 것. 자, 물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애기 물병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텀블러 물컵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는 상품들인데 이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구매 대행 업자들에게 물건을 살까요?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런 텀블러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벅스에 있는 텀블러를 사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는 브랜드몰에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품 두 번째로 이런 것도 걸르셔야 돼요. 가구류 있잖아요. 타오바오에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이밍 의자도 있고 또는 이제 좌석 테이블에 사용하는 이런 의자 같은 거. 자, 이런 상품들도 되게 이쁘기도 해서 우리가 올리면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올리는 숫자 대비해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도 국내에서 구매하기 훨씬 더 편리하다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도 국내 업자들을 더 상위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자, 이거는 제가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구매 대행업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의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올려도 상위 노출되기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을 올리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자에서는 구매 대행업자를 노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나 누가 태클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절대 노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노출이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상위 노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저의 전략은 이런 걸 애초에 거르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냐? 제 친구한테 어제 카톡이 왔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야, 이런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혹시 중국에서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객들이라는 거죠. 물건 진열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 해외 딱지가 보이죠? 1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에 이런 물건들이 노출을 시켜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저의 소싱 타겟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고에서 쓰이는 물건 진열대를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에서 물건 진열하는 것도 있고요. 빵을 담는 트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취급할 물건 대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인증이나 그런 것도 걸림돌 되지 않고 물건을 다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인증이나 상표권 겁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국에 돌아가서 좀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콕에서 한 3박 4일 정도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남았어요.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한국 가서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상품들을 어떻게 걸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월 100 버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월 300, 500, 1000 이렇게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방콕 갔다 온 지 이제 하루 됐거든요. 현타가 상당합니다. 이게 어디 놀러 가서 일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뭐 음식이나 밖에 공기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도 이런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는 그냥 여행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현타 온 채로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 예전에 제 차가 출연했었잖아요. 차 새로 산 게 아니라 혹사를 저한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입원해 있어요. 수리를 좀 한다고 오늘은 와이프 차 빌려서 갈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 람보르기니보다 잘 나가는데. 자, 이제 저희가 방콕에서 월 100만원 부업으로 벌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딱 쓸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개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저희 집 앞에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오늘 할 일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카페에 왔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기가 힘드네요.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 내고 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런 행정 업무를 기다리는 동안 상품 소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상품 소싱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매 대행의 소비자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건들 위주로 소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침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상품들 위주로 일부 소싱을 하고 1년 내내 잘 팔리는 상품을 또 소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상품 소싱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한 달에 뭐 순이익 500, 1000 벌려면 좀 더 정교하고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한 달에 1, 200만 원 정도 벌기에는 바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게 다 증명이 될 겁니다. 제가 매출 들어오고 하는 거를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소싱 루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즌성,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한 20개 정도 할 거고요. 하루에 1년 내내 팔릴 만한 것, 이걸 또 한 30개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50개 정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상품 소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유형을 할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겨울 상품을 어떤 걸 파냐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캠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드럼통 화덕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럼통 화덕이라는 걸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트렌드 분석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7월, 8월, 9월은 아주 다운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10월달, 11월달, 12월부터는 검색량이 여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품들이 겨울성이고 3개월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품들을 20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드럼통 화덕을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상품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팔리는지 보면 이런 류의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품을 클릭해서 타오바오에서 검색할 수 있는 여기 타오바오 렌즈를 통해서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야외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화덕 상품이죠. 자, 이런 상품들을 소싱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래피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콘이 뜨죠. 이걸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상품 수집을 합니다. 이 상품 수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상품을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마진도 붙여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상품이 들어온 게 보이죠. 상세 페이지 보시면 가격 같은 것도 마진이 한 20% 정도 남게끔 세팅이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의 샵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상품들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전문 샵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이런 화로를 팔았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숯불 관련된 상품들을 팔죠.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전체 상품 보기를 클릭을 해서 다른 상품들을 보고 소싱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류는 너무 금액대도 저렴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상품들은 제가 금방 소싱한 거랑 비슷하죠. 화로대 같은 그런 상품인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상품 수집 버튼을 눌려서 소싱을 할게요. 또 다른 상품도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안 파네요. 이렇게 나와서 다른 상품을 또 찾도록 할게요. 드럼통 화덕이라고 실제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무쇠 화로 복사를 한 다음에 타오바오에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품들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딱 제가 찾는 유형의 상품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품은 클릭하고 또다시 상품 수집하도록 할게요. 자,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상품들이 들어오면 바로 상품 수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럼통 화덕 한 3개 정도 상품 소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상품을 해볼게요. 다른 상품을 하려면 네이버 쇼핑에 있는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상품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소싱했던 건 이런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캠핑에서 크게 숯을 이용해서 구워 먹을 때 쓰는 거고, 연관 키워드에 보니까 좀 다른 상품들이 보여요. 항아리 바베큐라는 상품을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전원주택에서 쓸만한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조개구이집 이런 데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클릭해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상품을 클릭하면 똑같은 상품을 찾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품을 또 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다른 상품을 또 봐야죠. 이런 상품들 또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도 좀 많이 판매된 상품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겨울 용품 중에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류의 상품들은 그래도 한 5개 정도 상품 소싱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정도를 정해서 5개 유사 상품을 이렇게 소싱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부터 타이머 한 10분 정도를 재서 제가 상품 소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10분 동안 상품 소싱을 했는데요. 좀 팔만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이렇게 쫙 담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 상품을 한 40개 정도 담았거든요. 자, 이거는 시간이 사실 원래 얼마 안 걸려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상품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상품 제목을 짓는 걸 보통 키워드를 배열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상품 소싱만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만 계속하고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상품 소싱만 이제 카메라 끄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품 소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제 상품 소싱이 끝났으면 키워드 변경, 업로드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남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업로드까지 하는 걸 이제 다음 절차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키워드 변경하고 업로드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이렇게 제주도에 지금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 본업 중에 일과가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어제 좀 유튜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서 한 2시간 정도 여기 카페에서 부업 프로젝트 그래도 달성해야죠. 그래서 카페에 잠시 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추워서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카페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부업 프로젝트를 하고 본업을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사업자 낸 거 가지고 이렇게 마켓 입점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켓 입점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업자가 다 말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조 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 내는 걸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시간 확보를 하고 그걸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정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미리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품 소싱만 엄청 많이 해뒀어요. 이런 상품을 팔 거다라는 걸 엑셀에다가 많이 뽑아둔 상태거든요. 이제 소싱한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 키워드 작업이나 노출에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오늘은 소싱한 상품이 무엇인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상품을 왜 소싱했는지, 이 상품을 팔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품 소싱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주차장에 가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장 안전바라고 하죠. 후진 같은 거 할 때 조심하라는 표시라고 하죠. 가드레일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을 저는 상품 소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상품을 소싱을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국내에서 좀 마땅히 구매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실제로 다이소나 그런 곳 가더라도 거의 판매하지 않아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의 1페이지에 쳐보면 실제로 해외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들은 네이버 쇼핑에서도 1페이지에 많이 노출을 시켜줘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한 3번째에 해외 딱지 붙은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해외 직구 상품들도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자, 다른 상품들은 예를 들면 오븐기를 쳐볼게요. 오븐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매그나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 해외 딱지 붙은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상품들은 소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차장 안전바를 상품 소싱을 하였고요. 이런 상품들이 당연히 수백 개, 수천 개를 앞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하나하나 가격이 싸잖아요. 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들은 좀 판매를 하지 않는데 이 상품을 소싱한 이유는 사람들이 구매할 때 하나만 구매하지 않을 유형의 상품이에요. 주차장 안전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구매 안 할 거예요. 차 대는 곳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통 20개, 30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상품 소싱을 하였고요. 소싱을 하였다면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도 시켜야 되겠죠. 노출시키려면 제목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제목 짓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판다랭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상품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주차장 안전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에 연관 키워드라고 나와요. 연관 키워드 검색할게요. 그러면 주차장 안전바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어요. 키워드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이버 광고에 연관된 키워드, 검색 연관 키워드, 카테고리 키워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차장 안전바랑 관련되었다 생각되는 키워드들이 싹 다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주차장 안전바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지을 건데 예로 들면 자, 주차장 안전바라는 상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유소랑 관련이 있나요? 주유소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바가 주유소 안에 뭐 세차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 대는 곳에 차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 이런 곳에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키워드는 들어가도 괜찮겠죠.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스토퍼 이런 거는 연관 키워드로 나왔지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저는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차장 안전바를 검색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검색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시면 가드레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충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 방지용이잖아요. 또 마침 밑에 보면 방지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충돌 방지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스토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를 저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수요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차장 안전바에 관련된 수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업로드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상품을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대량 등록 이렇게 보통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수동 등록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경쟁 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제조사나 상품의 품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올리는 게 수동 등록이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반자동 방식이에요. 반자동 방식은 쉽게 말해서 수동 등록보다는 상품 수를 훨씬 많이 올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도 적절한 키워드들만 다 배치시켜서 상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자동 방식에는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면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안전바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충돌 방지 안전바라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충격 방지 안전바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쟁 강도라는 게 제가 반자동 방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경쟁 강도라는 게 물론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반자동 방식의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좀 그런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반자동 방식은 경쟁 강도가 1.0 이하인 상품들 위주만 찾아서 올린다면 그런 상품들을 많이 찾아서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의 최신성이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단어들만 적절히 조합해서 상품을 올리면 여러 마켓에 올리기도 하고, 경쟁 강도가 실제로 100이라고 찍혀 있어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작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경쟁 강도가 100이더라도 상품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내가 올렸을 때 상단 노출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반자동 방식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소비자들이 좀 찾을 만한 상품들 위주로 많이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잘 팔려요. 자, 그래서 상품 키워드는 이런 방식 외에는 거의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이런 것들로 적절히 조합하시면 상품 제목은 더 이상 깊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럼 저는 이 방식으로 제가 상품 소싱 많이 해뒀던 거를 또 이제 제목을 싹 변경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을 이걸로 다 채울 거예요. 상품 소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목 변경하고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업로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한 달 동안 순이익 100만 원 정도 부업으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한 달 정도 하면서 실제로 부업으로 했을 때 진짜 찐 후기를 다음 편에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상품 제목 변경하러 갈게요. 지금 급히 카페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도 킨 이유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 처리 좀 하려고 제가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문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옥션에 주문 1이 떠 있죠.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쿠팡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주문 수집을 제가 해서 여기 표기가 안 되거든요. 상품을 지금 150개 올렸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부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도 찍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내서 하는데, 그게 부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이제 강제로 카페를 갔다가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업로드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또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업 루틴이 좀 유지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상품을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팔렸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팔린 상품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기할 때 쓰는 의자 있잖아요. 4개 정도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상품이 4개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약 8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오늘 주문 들어온 거는 한 8만 원 정도 주문이 일어났어요. 뭐 어떤 검출기 같은 건데, 이 상품을 2개를 제가 팔았으니까 객단가가 40만 원이죠. 이 객단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문을 하나 들어왔을 때 평균적인 판매가를 객단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문은 얼마 안 들어왔지만 2건이 들어왔는데 객단가가 40만 원이 벌써 나왔습니다. 저희 이거 부업 프로젝트 100만 원 벌기인데 벌써 종료할 때가 다 된 건가요? 업로드한 기점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수익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얼마 안 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는 운이 많이 작용했어요. 한 60%, 70% 정도는 지금 주문 들어온 건 전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150개 올려서 이 정도 주문 들어오는 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운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3, 40%는 그래도 상품 소싱할 때 좀 의도한 바가 있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팔린 상품들이 여기 병원 대기하는 의자 그리고 이런 검출기 이 상품인데요. 그러면 상품 소싱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해외 구매 대행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내가 올렸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살까?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여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컵 같은 거 있죠. 여기 포크도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을 당연히 저도 소싱할 때 타겟이 있었어요. 이 상품들은 제 타겟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반자동 업로드 방식이라고 해서 상품을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내 걸 구매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면 이 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고 치면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인양품이나 다이소나 이케아 이런 곳을 가겠죠. 저 같아도 그런 데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품들은 아무리 많이 올려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유리컵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유리컵 상품이 1페이지에 쫙 나와 있는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1페이지 안에서 구매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 막 3페이지, 4페이지 가면서 구매하는 경우 잘 없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이런 데서도 노출조차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자, 제가 병원 대기의자라는 키워드로 이 상품을 올렸거든요.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면서 사실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에는 좀 이제 국내에 파는 상품들이 많은데 조금만 내려가도 여기에 해외 상품들이 바로 나와요. 그 말은 해외에서도 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이버 쇼핑에서도 해외 대행업자들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게 상품 소싱할 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만약에 50개를 올리더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50개 올리는 거랑 막 이런 컵 같은 게 막 30개, 40개 차지하고 있는 판매자와 비교했을 때 성과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은 이것도 좀 의도한 건데요. 병원 의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매할 때 대기의자 하나만 구매할까요? 하나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대량 구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구를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구매팀이 있을 거고 구매처가 다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국이나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많이 구매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최소 3개, 4개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품들이 대량 주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량 주문이 들어올 만한 상품들을 소싱한다. 여기서 또 장점이 뭐냐면 이게 제가 실제로 판매가가 80만 원 정도 팔렸는데 4개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마진율이 한 40%에서 50%까지 돼요. 왜냐하면 상품 하나가 배송비가 만약에 2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두 무료 배송으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품을 4개 주문하더라도 배송비는 한 상품당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배송비가 싹 다 4개로 책정이 돼서 저한테 결제가 들어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의자 배송비가 사실 원래 하나당 2만 원이면 보낼 수 있는데 4개 주문했기 때문에 저는 4개를 합배송을 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배송비는 8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 4만 원이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이런 건 통관 방법이 그냥 뭐 개인 통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통관 방법을 써야 되긴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송비에서도 마진을 얻고 그리고 대량 주문은 판매자에게 또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 또 한 10%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80만 원 매출의 마진이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잠시 켰는데 부업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고 실제 지금 올라간 거는 상품 수가 한 150개. 중간중간에 좀 놀았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주문은 2건. 매출액은 90만 원 가까이 되고 순이익은 한 49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주일간의 이제 성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이랬는데 앞으로 올린 상품들이 계속 또 한동안 주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통장에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세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300만 원 통장에 세팅을 해놓고 이 통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는 그럼 주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